안녕하세요. 잡설 가득한 프라모델 리뷰 우주소년입니다. 오늘 조립할 제품은 프리미엄 반다이 국내 클럽지 제품인 RG 아스트레아 타입 F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찾아보니까 2014년 10월에 4,000엔으로 발매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발매하고 나서 한참 뒤에 2017년 8월쯤에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좀 진한 제품이나 한정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 전에 제품의 형태나 품질 같은 것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RG 엑시아가 2014년 4월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스트레아가 발매를 한 건데, RG 엑시아에서의 대부분의 재활용이 일어났겠지만 이제 MG V2처럼 한정판이 발매가 되면서 그 이후에 관절 개수나 고정성 같은 부분들이 일부 개선이 돼서 발매가 된 사례도 있잖아요. 엑시아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 제품도 아직 조립 전이지만 뭔가 이제 엑시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텀이 좀 짧잖아요. 엑시아는 만들어 보셨는데 아스트레아는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제품들도 이런 발매일 같은 걸로 유출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RG다 보니까 안에 이제 런너가, 박스 안에 런너가 꽉 찼는데요. 그리고 여기 리얼리스트 데칼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뭐 런너는 다 비닐에 아직 좀 쌓여 있는 상태고, 제가 이 비닐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개봉을 해왔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볼 건데요. A 런너, RG 엑시아이 런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부에 보시면은 여기는 스위치 흔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가 된 것 같네요. B 런너입니다.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초기 RG 컨셉에 딱 맞는 런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거보다 더 잘게 부품이 쪼개져서 나온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 런너는 아무래도 엑시아하고 공룡이겠죠. 다음은 C 런너입니다. 구성을 보니까 여기 많은 부분들이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라벨에도 엑시아로 적혀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와 내부 프레임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D 런너는 D1과 D2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외장을 이루는 파츠로 되어 있고, 이거 한 쌍이어야 하는 이제 팔다리 등의 부품은 이 D2 런너에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E 런너,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크 파츠가 좀 생겨도 이렇게 두 장을 그대로 넣어줬죠. 이 런너 역시도 엑시아의 재활용 부품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엑시아의 안테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좀 특이하게 꾸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안테나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는 뭐 도색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안테나가 부러졌거나 분실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부품으로 해결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전부 엑시아의 런너잖아요. 아직 매뉴얼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엑시아의 일부 부품들이 정크로 제법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면 수복용으로 나중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모임 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시거나 뭐 믹싱 빌드 같은 데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F 런너입니다. 이 런너도 마찬가지로 엑시아의 런너인데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관만 아주 일부가 차이 나고 거의 같은 기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은 뭐 무장 쪽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손이나 회색으로 이제 관절이 되어 있는 이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실드 부품, 이거는 또 정크로 분류가 되겠죠. 여기 D 런너를 보시면 여기 D1 런너에 여기에 실드 외장 부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드는 정상적으로 완성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립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G 런너입니다. G 런너는 이렇게 다색 사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다색 사출이 되어 있으면 이게 보통 A 런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G 런너입니다. 근데 왜 G 런너냐? 여기서부터 라벨링이 아스트레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아스트레아의 A 런너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파츠들은 아스트레아 파츠들이니까 대부분 다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이 부분, 여기가 아스트레아 타입 F의 전용 파츠들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아마 아스트레아에서는 이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 런너, H1 런너인데요. 이 런너도 아스트레아 런너입니다. 무장으로만 구성된 런너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런너가 이렇게 3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C2 이 엑시아의 GN 블레이드, GN 소드의 칼날 부분입니다. 이 리얼 사이즈 건담류를 많이 만들면 이런 메키 파츠들 같은 경우는 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기가 좋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리고 H2 런너 아스트레아의 프로토타입 GN 블레이드의 칼날 파츠입니다. 메키 파츠는 키스나지 말라고 전반적으로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런너 바깥쪽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 기스나지 말라고 해주는 용도겠죠. 파손이나. 그리고 도금할 때 이제 지그 가이드 쪽은 이쪽에 있었다가 도금을 끝나고 커팅을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런너는 실제로는 여기 H1 런너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던 런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H1 런너에서 이쪽 코어만 별도로 만들어서 사출은 이제 같이 하고 도금을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 런너입니다. 이 런너가 타입 F용 오리지널 런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스크 2개밖에 없는데 이거 다른 데다가 같이 넣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왜 따로 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RG의 전유물 같은 이 리얼리스틱 데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붙일지 도색할 때 붙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면서 이 글자가 있는 요 부분들이 별매 데칼로 있으면 조립하면서 붙일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지금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마크들은 안 붙일 겁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파츠 엑시아의 재활용이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이 중간에 2개만 아마 안 쓰일 것 같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조립 전에 약간의 예습도 필요하니까 매뉴얼도 한번 볼게요. 매뉴얼은 한정판답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흑백으로. 그리고 이제 러너 쪽을 한번 보면 역시나 엑시아 러너 쪽에서 안 쓰는 파츠가 많죠. 그리고 여기 아스트레아 런너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16페이지짜리 매뉴얼이고요. 그 중에 조립도가 1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기체 설정이나 기체 설명 등을 다루던 페이지는 그냥 아예 전멸을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타는지도 안 알려줘요. 다 살펴봤는데요. A부터 F 런너까지가 엑시아의 런너인데 무장은 둘째 치더라도 소체가 엑시아로 구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이따가 다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만들어서 조립 완료된 제품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몸통을 조립 중인데요.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3-5번 여기에 A1번, A2번을 여기 몸통을 다 조립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뉴얼대로 조립을 하면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서 조립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얘를 다시 봤더니 이 조립이 되는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힘이 없어서 뒤에 받쳐주는 쪽에 힘이 없어서 이 부품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이게 조립을 해야 되냐, 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조립이 다 안 돼 있죠. 여기가 너무 힘을 잘못 주면 여기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을 양쪽으로 잘 잡아주면서 이걸 끝까지 밀어줍니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이게 충분히 조립이 되니까 이렇게 조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몸통 조립 중에 특이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03-5번 아까 허리 조립했던 요 같은 라인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어깨 장갑을 조립하는 중에 요 부분이 조립이 끝까지 안 되고 여기 좀 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에서 보면 여기 지금 맞닿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얗게 지금 백화가 있는데 반다이 킷들은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조립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단품만 조립을 해서 이렇게 한번 대봤는데요. 자, 이렇게 갭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똑같고 뭐 이렇게 넣어봐도 똑같고요. 지금 갭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이 상태에서 이 부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딘가가 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조립이 되면 요 핀이 안 맞습니다. 요 하프의 핀이 안 맞아서 이게 지금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조립이 안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억지로 이렇게 껴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요 부품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제대로 보면서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간섭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또 매뉴얼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네요. 첫 번째가 걸리는 곳은 팔 관절이 조립 전에는 일자로 뻗어 있는데 얘를
여기 장갑 끝과 여기 관절이 맞닿아서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조립할 때는 이거를 일자로 돼 있던 거를 약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핀을 살짝 가공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조립을 다 했습니다. 첫 촬영 이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5년이 지나서 조립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작네요. 오랜만에 144 스케일의 킷을 만져보다 보니까 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류는 여기 눈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관절은 생각보다 많이 짱짱하고요. 오래된 킷이지만 이렇게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정은 잘 되고 있고요. 조립하면서 보니까 거의 MG에 견줄 수 있는 가동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동률에 대해서는 제가 포즈 잡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가동률에 대해서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RG, MG, PG처럼 가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kit들은 한번 움직이고 나면은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가동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상태로 그냥 세워둡니다. 그 외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편광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작아서 그런지 MG처럼 막 그렇게 영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프레임 부분에 이렇게 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이 제공이 되는데 저는 나중에 도색하려고 지금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GN 드라이버 쪽 자리를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디테일을 살려둔 부분이 있습니다. 몸통 내부에 클리어 파츠가 연계가 돼서 이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노출이 되는 다른 등급의 아스트레아에서는 보기 힘든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무장은 아스트레아용 4개 그리고 엑시아용 4개가 이렇게 부속이 됩니다. 앞서 런너를 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엑시아용 무장이 다 조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막상 조립을 하면서 보니까 정크로 분류된 게 아니라 아예 매뉴얼에서부터 조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RG 이외 등급에서는 포함도 안 돼 있던 GM 블레이드도 허벅지에 장착을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할 정도로 정크 취급을 안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 실드나 GN 소드도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키트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았으면 이거 죄다 정크 취급이죠. 아마 조립하라고 설명서에 표기도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아스트레아 무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 GN 소드 장착을 할 때는 여기 팔 하박에 고정되는 조인트들을 다 분해하고 나서 재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품 형상이 여기가 지금 대칭이 아니어서 반대팔에는 장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칼날 부분은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GN 실드, 요 놈도 GN 실드고 요 놈도 GN 실드입니다. 요 놈이 프로토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실드 부분은 분해 재조립을 통해서 여기 팔 쪽에 장착되는 이 부분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혹은 얘를 열어서 개폐 형태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홈이 2가지씩 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분해하실 때는 여기 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파손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서 여기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개폐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엑시아의 실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걸 하드 포인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게 이제 2가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 실드에 고정이 되는 이 부품을 옮겨서 원하는 위치에 부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스트레아의 실드는 이 바깥에 있는 부품을 밖으로 떼내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엑시아는 그래도 파손 위험이 조금 적게 이렇게 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빼내면 여기 위에 있는 돌기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이렇게 열려있는 형태로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N 빔 라이플, 뭐 별다른 기믹은 없고요. 대신 없던 게 하나 생겼는데, 다른 등급들은 요 프로토 GN 소드를 장비한 상태에서 라이플을 손에 쥐어줄 수만 있었는데, RG에서는 프로토 GN 소드를 쥐어준 후에 이 부품을 이용하면 이렇게 소드 쪽에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GN 소드가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아스트레아 등급들과 동일하게 이 부품을 다른 모양으로 변경을 하고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GN 런처. 무기가 상당히 많죠. 아스트레아의 대표 무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등급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특별한 거는 없고요. 견착 부분이 이렇게 신축 가동하는 점, 그리고 아스트레아에 있는 어깨 안테나를 제거하고 장착해야 된다는 점이 모두 동일합니다. 뭐 여기 손잡이 쪽 가동하는 건 다 똑같고요. 엑시아 쪽의 무장을 보면 이렇게 GN 블레이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허벅지 골반 쪽에 엑시아의 GN 블레이드 수납 기믹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이렇게 꽂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기를 꺼내실 때는 이 부품들이 굉장히 작고 약하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GN 소드. GN 소드도 MG하고 거의 비슷한 기믹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실드 부분이 반대편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왼팔에도 장비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실드 부분 뺐다 끼실 때 이 조인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파손에 역시나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구성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빔샤벨 이펙터 파츠가 한 쌍씩 들어있습니다. 빔샤벨은 이렇게 아스트레아의 궁뎅이에 두 개가 무장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손에 쥐어줄 때는 좀 더 견고하게 쥐어주라고 이렇게 손바닥용 돌기가 나와 있는 샤벨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벨 외에 이렇게 돌기가 없는 샤벨도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시아는 샤벨을 4개를 장비하기 때문에 돌기가 있는 샤벨은 손에 쥐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본체에 장착할 수 있는 샤벨이 이렇게 4개가 구성이 됩니다. 손도 가동손 이외에 이렇게 조형손이 쥔손, 편손, 주먹손 이렇게 한 쌍씩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키트가 매뉴얼 상에서도 아스트레아 F2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F2용 파츠도 들어 있습니다. 뭐 교체해 줄 곳은 GN 드라이버 쪽 클리어 파츠들, 그리고 여기 얼굴과 안테나 해당하는 이 부분만 교체가 되고요. 이렇게 타입 F에도 마스크 안에 눈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이마의 뿔 형상 때문에 달라지는 요 이마의 클리어 파츠 모양 때문에 이렇게 눈과 연결되는 이마의 클리어 파츠까지 같이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품이 또 요만큼 남는데 이 부품들은 엑시아의 부품들입니다. 제가 이 부품들 가지고 엑시아로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F2로 먼저 환장을 하고 나서 그러고서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2로 한번 환장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원래 제가 나중에 도색을 하려고 스티커류는 하나도 안 붙였는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촬영했을 당시인 5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뭐 도색은커녕 사둔 거를 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애정이 있는 제품이나 뭐 레진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나 좀 도색을 하고 일반 프라모델들 중에 특히 이제 색 분할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은 도색을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티커를 지금 다 붙여주고 F2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직전에 F2용 파츠를 설명드릴 때 스커트를 빼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F2도 머리에 있는 흰색과 노란색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이쁜 것 같습니다. 단지 엑시아랑 전반적인 프로포션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스크가 있는 F타입으로 최종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정판 색놀이 키트의 묘미죠. 정급 파츠들을 이용하면 엑시아로도 조립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츠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실제로 중복으로 인해 정크로 남게 되는 건 요 두 파츠입니다. 자, 무장까지 완전 엑시아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턱 부품의 경우에는 파츠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F2의 얼굴 파츠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그 외에는 여기 있는 빔샤벨, 손잡이도 충분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옥의 티가 있다면 요 머리 옆에 클리어 파츠 내부에 붙는 스티커가 없습니다. 작은 데다가 투명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없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 스티커가 빠진 건 조금 아쉽습니다. 변경 부분은 양쪽 어깨와 케이블 연결을 위한 팔뚝, 여기 가슴 부분 변경을 위한 내부 부품들, 여기 배에 있는 부품, 그리고 리어 스커트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머리는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관 부품도 교체가 되었는데요. MG 제품은 F2로 변경할 때 엑시아와 동일한 이 부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RG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엑시아로 변경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이 부품은 정크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변경하고 보니까 캐스발 전용 건담 같은 컬러링이라 나쁘지가 않네요. 매뉴얼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엑시아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얼굴은 다르지만 I타입 건담 엑시아 같은 것도 좋아하시면 엑시아로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가 붙은 타입 F로 다시 헌장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HG 아스트레아에 있는 각종 무장들까지 호환이 된다고 하니 이 키트 안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엑시아와 타입 F와 F2의 파츠를 적당히 섞으셔서 완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놈을 한층 더 변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인 취미는 금물, 우주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